반신욕을 하면 병이 낫는다. 느낌은 뭐 거의 만병통치같이 그렇게.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는 반신욕. 지금 일본은 반신욕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다. 아름다움까지도 찾을 수 있다는 반신욕의 비밀은 무엇인가? 노폐물이 배출되니까 몸속에서부터 예뻐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탈리아 로마시에 위치한 카라칼라 목욕장 유적지입니다. 카라칼라 목욕장은 로마 시대 카라칼라 황제가 216년에 문을 연 대중 목욕탕입니다. 벽면은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 1,6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인데요. 수십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대형 욕조까지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욕 문화가 급진적으로 발전했던 것은 바로 기원전 315년에서 서기 476년까지의 로마 시대입니다. 이때 목욕은 일종의 사교 수단이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몸을 청결하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욕에 대한 최초의 기록을 보면 이 청결보다는 치료의 개념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원전 1500년경에 쓰여진 힌두교의 최고 경전 리그베다입니다. 경전 안에는 목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열병 같은 병을 치료하는 수단으로 목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후로도 목욕이나 물을 이용한 치료법에 대한 관심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3,500여 년이 지난 지금 건강을 지키는 방법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목욕법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배우 김성환 씨. 이른 아침부터 그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가는 곳이 있다. 목욕탕이다. 안녕하세요. 아무리 바쁜 스케줄이 있어도 하루 일과에서 목욕탕에 갈 시간을 비워둔다. 반신욕을 하기 위해서다. 반신욕은 욕조의 하반신만 담그는 목욕법이다. 탕 속에 들어간 지 10여 분이 지나면서 얼굴부터 나오기 시작한 땀이 곧 온몸에 비오듯 흐른다. 오래전부터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던 김성환 씨는 관절통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반신욕을 시작했다. 반신욕을 한 지가 이 친구가 권유해서 내년 2월 달이면 만 2년이 됩니다. 반신욕을 하면서 이제 무릎 통증은 몸에 거의 느껴지지 시술도 않을 정도로 좋으니까. 좋아졌고 뿐만 아니라 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신문도 보시고 한 달 정도 하니까 이 발에 그렇게 심했던 무좀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5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아주 큰 티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 자동적으로 빠지더라고요. 바로 이 자리에 큰 티눈이 있었는데 없어요. 눈도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세요? 아니 눈이 진짜 1년 정도 보고 나니까 돋보기를 안 보고 신문을 볼 정도니까 눈이 굉장히 좋아졌죠. 어떤 변화보다도 가장 커다란 변화는 체력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유아벌 부른 김명성이가 노래합니다. 매일 생방송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비롯해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혀 피곤한 기색이 없다. 주민을 위한 이당이다 이런 얘기요. 40대 그 초반 때보다 지금 50대 이 초반 이 나이가 그때보다도 더 지금 컨디션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하루 종일 정밀 작업이 이루어지는 연구소. 업무가 많은 날이면 이 연구소 사람들은 밖에서 특별한 회의를 한다. 반신욕 회의다. 이렇게 단체로 반신욕을 하면서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연구원들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특별히 권유됐다. 처음에는 어색해했던 연구원들도 이제는 반신욕을 즐기게 됐다. 그 몸속에 맺힌 그 피곤한 것들이 쫙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물속에 안 들어간 건데 얼굴하고 땀나는 거 보세요. 이게 며칠 동안 쌓였던 피로가 쫙 풀리는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목욕 문화가 발달해 있는 일본에선 이미 몇 년 전부터 반신욕이 크게 유행됐다. 유명 온천지의 노천탕에 가면 반신욕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일본의 전통적인 목욕법은 욕조 속에 들어가 목까지 몸을 담그는 전신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던 노년층에서부터 젊은 층에 이르기까지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곳에서 반신욕 열풍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건강에 좋기 때문이다. 특히 그 효과는 몸으로 빠르게 느껴진다. 온천을 하는데 피곤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아주 상쾌하다고 할까요? 역시 어깨 결림에 좋은 것 같아요. 또 심장에 부담이 안 가는 것 같고요. 일본 동경.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이즈미 요우코 씨도 반신욕의 효과를 직접 경험했다. 현재 미용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고 광고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즈미 요우코 씨는 5년 전부터 매일 반신욕을 하고 있다. 피곤할 때는 반신욕을 20분 정도 하고요. 쉬는 날이나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반신욕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약한 편이었던 이즈미 씨는 반신욕을 시작하면서 잔병치레에서 벗어났다. 피부 역시 건강해졌다. 35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이즈미 씨. 반신욕은 그녀에게 피부 노화를 막는 비결이라고 한다. 또 다른 변화도 있었다.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몸무게가 약 7kg 정도 줄었어요. 체중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도 전 원래 굉장히 잘 붓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몸의 붓기가요, 반신욕을 하면서 아주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외관상으로도 아주 보기 좋게 날씬해졌고요. 과연 반신욕으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을까? 요치로 교수는 반신욕이 체중 감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했다. 따뜻한 물에서 반신욕을 30분 정도 할 때 산소를 어느 정도 소비하는지 측정한 것이다. 산소의 소비량은 에너지를 얼마나 발산했는지를 보여준다. 연구 결과 가만히 앉아서 반신욕만 해도 많은 칼로리가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신욕을 하는 동안 휴식을 취할 때보다 15% 정도 칼로리가 더 많이 소모됐고, 목욕이 끝난 후 1시간이 지나도 평상시보다 에너지 소비율이 높았다. 운동 스트레스도 그리 많지 않고요. 반신욕을 통해 조금씩이기는 하지만은 소비 에너지를 늘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운동 습관이 없는 사람에게 또 어느 정도 다이어트로 체중을 조절하겠다는 사람에게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이어트 효과가 알려지면서 더 많은 일본인들이 반신욕에 관심을 갖게 됐다. 스물세 살의 와타나베 타츠오 씨는 2년 전만 해도 100kg이 넘는 거구였다. 당시 입던 바지를 꺼내왔다. 그동안 허리 사이즈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증명해주는 바지. 그는 2년 만에 30kg을 감량했다. 30kg을 살을 뺀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예전에 이런 큰 바지를 입었다는 게 깜짝 놀랄 일이죠. 타츠오 씨가 엄청난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반신욕에 있었다. 지금도 매일 1시간씩 반신욕을 한다. 그동안 살을 빼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그러나 반신욕은 가장 하기 쉬운 다이어트법이었고 이제는 습관이 됐다. 반신욕으로 땀을 흠뻑 흘리면서 하루의 피로를 푼다. 개운합니다. 왠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이 다 나간 느낌이라서 기분이 좋아요. 반신욕이 끝난 후 저녁 식사 시간. 타츠오 씨는 식이요법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도 반신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변화다. 예전엔 이 그릇에 자기가 밥을 눌러 담아서 듬뿍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작은 그릇으로도 배가 부른 모양이에요. 반신욕을 하면 왠지 식욕이 떨어져서 많이 못 먹어요. 2년 동안 계속해온 반신욕과 식욕의 변화.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취재진은 국내 대학병원의 협조를 받아 반신욕이 식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했다. 먼저 건강한 5명의 남성들에게 30분간 반신욕을 하게 했다. 과연 반신욕을 하는 것만으로 식욕이 줄어들까? 반신욕이 끝난 후 검사 참가자들은 3분마다 유동식 영양제를 67ml씩 마셨다. 이때 속에서 불편함이 느껴지면 먹는 것을 중단한다. 그리고 유동식을 한 번씩 마실 때마다 배가 어느 정도 부른지 기록했다. 다음 날 5명의 검사 참가자들은 반신욕을 했던 장소에서 같은 조건으로 샤워를 했다. 샤워를 하고 난 후에도 유동식 영양제를 3분마다 67ml씩 먹었다. 반신욕을 했을 때 먹을 수 있는 유동식 양은 샤워를 했을 때보다 훨씬 적었다. 반신욕을 하고 났더니 별로 생각이 없던데요? 처음에 잘 넘어갔는데 중간 정도 이제 좀 마시다 보니까 위에 이제 막 차는 느낌 같은 게 좀 많이 오면서 그게 많이 못 먹은 것 같아요. 반신욕이나 샤워 모두 600ml까지는 포만감이 비슷하다. 그러나 그 이상을 섭취했을 경우 반신욕이 훨씬 빨리 포만감을 느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었을 때 느끼는 포만감의 정도가 양쪽이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샤워만 했을 때보다 반신욕을 했을 때 훨씬 더 같은 양인데도 포만감을 느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마 반신욕을 하게 되면 음식을 먹게 되는 양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반신욕의 효능이 최근 입소문을 타고 널리 퍼지면서 반신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신욕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물의 온도인데요.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몸 전체를 탕 속에 담그지 말고 명치 바로 아랫부분까지만 담궈야 합니다. 그리고 이땐 팔을 바깥으로 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태로 편안하게 20-30분 정도 앉아서 쉬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5분 정도 탕 속에 계시다가 2-3분 정도 바깥에 나와서 쉬는 동작을 5차례 정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먼저 얼굴부터 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가슴과 배, 등으로 땀이 확산되면서 비 오듯이 전신에서 땀이 흐르게 됩니다. 반신욕을 처음 해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땀을 흘리는 경험을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상체가 물 밖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얼굴부터 땀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신욕을 할 때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혹시 이렇게 땀을 흘리는데 반신욕의 효과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약간의 주의할 점이 있기는 하지만 하는 방법을 보면 반신욕은 많은 목욕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된 것일까요? 일본에서 반신욕이 사회적으로 크게 반향을 일으키면서 유행하게 된 것은 한 권의 책 때문입니다. 바로 신도 요시하루 박사가 낸 책인데요. 여기에는 반신욕에 대한 것들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였던 신도 요시하루 박사는 이 반신욕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일반적인 목욕과는 다르게 이 반신욕이 인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올해 84살의 신도 요시하루 박사는 요즘도 활발한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 전역에서 이뤄지는 강연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청중이 항상 만원이다. 그가 일본 열도에 반신욕 열풍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신도 요시하루 박사는 우연한 계기에 반신욕의 효과를 알게 됐다. 예전에 내 발이 아주 차갑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말을 잔뜩 신어봤는데 몸 상태가 약간 좋아졌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좋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면 목욕을 할 때도 두한족열, 즉 하반신만 담그고 상반신은 담그지 않는 것이 우리 몸에 좋겠다는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게 된 거지요. 신도 요시하루 박사는 지난 20여 년간 반신욕에 대해 연구해왔다. 그는 냉기를 막기 위해 반신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냉기란 무엇인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냉기란 체온의 불균형을 뜻한다. 인체는 심장에 가까울수록 체온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상체와 하체 혹은 신체 내부와 외부의 온도 격차가 클 때 몸에 문제가 생기고 이를 냉증이라 한다. 사람의 몸이 냉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장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혹은 기능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오랫동안 몸에 지속되면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반신욕을 통해서 몸의 냉기를 없애면 혈액순환이 잘 돼 우리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와 병도 낫게 되는 것이지요. 냉증은 남성도 예외가 아니다. 수십 년간 냉증을 앓았다는 고바야시 씨. 여름에도 한기를 느낄 정도로 심하게 추위를 탔고 또 쉽게 피로해지거나 두통에 시달리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았다. 하지만 검사를 해봐도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냉하니까 우선 몸이 춥죠. 어깨를 만져봐도 항상 차갑고 손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목욕한 뒤에도 곧바로 몸이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목욕을 했으니까 개운해야 되는데 오히려 힘이 안 나고 변비도 생기고 또 머리도 아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던 것이 반신욕을 하면서 차츰차츰 나아지기 시작했다. 고바야시 씨는 4년 전부터 하루에 2번씩 20분간 규칙적으로 반신욕을 해왔다. 그러자 1년 후부터 몸이 점점 따뜻해지더니 2년째 접어들자 두통과 다른 증상들이 점차 사라졌다. 몸 맨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따뜻해졌어요. 왠지 몸이 가뿐해진다고 할까요? 기분이 아주 좋아요.
냉기가 사라지자 생활도 바뀌기 시작했다. 몸이 차 잔병치레가 잦았던 겨울에는 외출도 삼가했고 피로감 때문에 운동도 자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한겨울에도 야외 활동이 부쩍 늘었다. 몸이 냉할 땐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골프 치는 것을 줄였어요. 왜냐하면 치고 돌아오면 피곤했기 때문이죠. 반신욕을 하고 나서 몸이 다시 건강해져서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냉증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국내에도 많다. 제작진은 생로병사의 비밀 홈페이지에서 냉증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일주일간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양한 증상을 호소해왔다. 홈페이지에 접수한 참가자들 중 증상이 가장 심하다고 판단되는 5명을 선정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반신욕의 효과를 실험해보기로 했다. 먼저 냉증과 관련된 기본적인 검사를 실시했다. 혈압과 맥박, 동맥의 탄력성 측정 등 혈액순환의 기본이 되는 항목으로 행해졌다. 그리고 체열 감지 검사를 했다. 체온이 낮은 부위는 푸른색을, 체온이 높은 부위는 붉은색을 띠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검사 기기가 손과 발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분적인 체온 저하가 심했다. 이런 증상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냉이라는 것은 그 호르몬의 분비라든가 자율신경 기능 자체들이 떨어져서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머리 아픈 증상이라든가 몸의 순환이 안 돼서 오는 신경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이거니와 또 여성들의 경우에 생리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불임까지 이런 걸 유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절통이라든가 이런 증상들도 유발할 수가 있고 그래서 몸이 차서 순환이 안 돼서 오는 증상들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전신에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신욕 실험 참가자 중에 한 명인 황혜림 씨. 2년 전부터 몸이 부쩍 차가워져 겨울이면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아졌다. 한기를 느끼게 된 후부터는요, 내의도 입게 되고요. 그리고 전기장판도 깔고요. 손입을 꼭 덮어야 되고요. 또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부엌일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조끼 같은 것도 입고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엄마! 황혜림 씨는 항상 손이 차가워 아들의 손잡기도 미안하다고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냉증을 고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평상시는 어때? 차가워요. 맨날. 반신욕으로 냉증을 고칠 수 있을까? 온수 준비하고 있어요. 매일 저녁 30분씩 반신욕을 한 지 4일째.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됐다. 전에는 샤워만 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하고 나오면 추워가지고 굉장히 몸이 차가웠거든요. 근데 반신욕 하고 나니까 온기가 온몸에 이게 퍼져가지고 굉장히 따뜻하니까 금방은 진짜 반팔이나 이 반바지만 입고 있어도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오래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 후 다시 검진을 해봤다. 그 결과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됐다. 차이는 이게 더 차가워질 수가 있는. 참가자 5명 중 2명에게서 호전된 결과를 얻은 것이다. 호전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반신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꾸준하게 생활을 하면은 많은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신욕을 실시하기 전에 체열 감지 사진에선 손가락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반신욕 실시 일주일 후엔 손의 모양이 확연히 드러났다. 발도 마찬가지였다. 발목 아래 부분까지 체온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말초혈관의 혈액순환이 좋아진 것이다. 반신욕을 통해서 몸의 전체적인 순환을 개선시켜주는 데는 도움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말초의 어떤 그 질환이나 순환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해서 오랜 동안 해야 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지, 단시간의 효과로서는 크게 기대할 건 아니지만은 이 몸의 전신 순환을 개선시켜준다든가 몸의 기능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준다든가 이런 데는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걸로 봐집니다. 반신욕은 어떻게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일까?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대학병원 순환기 내과의 협조를 받아 한 가지 실험을 했다. 반신욕 전과 반신욕 직후의 혈류량과 혈류 속도 변화를 측정해보는 것이다. 혈류 속도가 올라가고 혈류량이 늘어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 검사 결과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혈압이나 심박수의 증가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혈류량과 혈류 속도는 30% 가까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속도를 보여주는 도플러 그림입니다. 욕조에 들어가기 전과 후에 혈압과 맥박수는 큰 변동이 없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침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가는 혈류를 저희가 측정한 것인데, 이와 같이 욕조에서 나온 직후에 혈류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혈류 속도가 증가됐다는 것은 전신적인 혈액 공급량이 많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혈액 공급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대사를 촉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효과를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심장이 내뿜은 혈액은 각 장기를 거쳐 모세혈관까지 이동한 후 되돌아와야 된다. 혈액이 흐르는 동안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은 배출되는데,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말초혈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혈액 공급이 빨라지고 양이 늘어나면 이런 대사 반응이 촉진된다. 혈액순환의 측면에서 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땀을 흘리는 것은 혈관이 확장됐다는 의미이자 말초혈관의 탄력성이 증가됐다는 뜻이다. 반신욕을 하면 많은 양의 땀이 난다. 그렇다면 굳이 반신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땀을 흘려도 상관없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흘리는 땀의 성분을 각각 분석해보기로 했다. 먼저 중간 강도의 운동을 30분 동안 하고 약 10cc의 땀을 채취했다. 그리고 90도씨의 건식 사우나에서 20분 동안 흘리는 땀을 채취했다. 이 경우 가장 많은 땀을 흘렸다. 마지막으로 38도씨의 물에서 30분간 반신욕을 했을 때의 땀 성분을 분석했다. 그 결과 땀의 성분은 모두 유사했다. 97%가 수분이고 3%가 인체에 꼭 필요한 전해질과 무기질이다.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발견됐다. 땀 속의 전해질과 무기질 성분이 반신욕 시에 가장 적게 나온 것이다. 이것은 사우나나 운동 시 흘리는 땀보다 반신욕으로 흘리는 땀이 가장 이롭다는 뜻이다. 전해질의 기능 자체가 세포 성장이나 아니면은 신진대사를 촉진한다든지 신경 자극을 돕는다든지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반신욕을 했을 때 흘리는 땀이 굉장히 바람직한 발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체온차가 심한 인체를 열감지 카메라로 촬영한 것입니다. 파란 부분이 온도가 아주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순환장애가 오면 손과 발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반신욕을 하면 바로 체온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땀이 나는 것은 바로 체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이때 체온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혈관도 확장되고 혈액량도 늘어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열감지 카메라로 보았을 때 안 보이던 손과 발의 모습이 다시 나타납니다. 18세기 네덜란드의 명의 불하페는 머리를 차게 하고 발을 덮게 하라. 그러면 당신은 모든 의사들을 비웃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신욕은 몸을 불합해가 말한 상태로 만들어줌으로써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은 똑같은데도 다른 목욕법들은 반신욕만큼의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 요양소들로 유명한 독일의 바트키싱엔. 이곳에 위치한 프로니우스는 설립된 지 45년이 넘는 요양병원이다. 프로니우스의 건물 한 층은 전부 물을 이용해 치료하는 수치료실로 채워져 있다. 이 병원뿐 아니라 수치료는 독일에 있는 대부분의 요양 전문 병원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치료 방법이다. 물론 반신욕도 그 중에 하나다. 기계를 이용해 물의 높이가 정확히 허리까지 올 수 있도록 조절된다. 이런 반신욕은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수치료보다 우수한 효과를 보인다. 반신욕을 하면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그리고 긴장을 이완시키고 또 장기의 노폐물과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등 반신욕은 이렇듯 크게 3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치료에 대한 모든 처방은 내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다. 54살의 주부 트라우리히 씨도 반신욕 치료를 특별히 처방받았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다. 3주 전에 처음 이곳에 올 때는 호흡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허약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이곳에서 수치료를 받고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젠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장질환이나 하반신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주로 반신욕이 권장된다. 근육의 긴장 완화와 혈액순환 촉진은 몸을 물속에 담궜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까지 물에 담그는 전신욕은 수치료 방법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반신욕의 최대 장점은 혈액순환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신욕보다 덜 힘들다는 것입니다. 반신욕은 상체가 물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땀을 내기가 수월하고 몸에 무리가 덜 갑니다. 그러나 뜨거운 물에 몸 전체를 담그는 전신욕을 할 때에는 이마에만 땀이 나고 몸이 가열돼서 쉽게 힘이 빠지고 지칩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일본의 도시생활연구소에서는 전신욕과 반신욕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했다. 두 목욕 방법에 따라 인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했다. 연구 결과 반신욕을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변화들이 전신욕을 했을 때 나타났다. 맥박의 경우 반신욕을 했을 때는 목욕을 시작한 지 3분이 지나면 곧 정상으로 회복됐지만 전신욕은 계속해서 빨라졌다. 혈압도 마찬가지다. 전신욕과 반신욕 모두 물에 들어갔을 때 상승했지만 반신욕은 곧 정상 혈압이 유지됐다. 그러나 전신욕은 여전히 혈압이 높았고
10분이 지나자 몸에 무리가 와서 목욕을 중단했다. 이런 차이는 수압 때문이다. 전신욕을 할 때 몸이 느끼는 수압은 540kg. 엄청난 수압이 그대로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옛날부터 뜨거운 탕에 얼른 들어가서 어깨까지 담그고 빨리 몸을 따뜻하게 하자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건 실은 심장에 매우 부담을 주는 입욕법이라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유명 온천장에는 온천 소믈리에가 많다. 온천 소믈리에는 좋은 와인을 감별하는 와인 소믈리에처럼 몸에 좋은 목욕법을 가르쳐주는 전문가다. 이런 직업이 등장한 것은 목욕탕 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한 해 동안 목욕탕에서 사망하는 사람은 17,000여 명. 약 10,000명에 이르는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7,000여 명이나 더 많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망 원인의 대부분이 잘못된 목욕법 때문에 일어나는 심장마비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손님들이 평소에 하던 전신욕은 얼핏 보기에는 몸에 좋은 것 같지만은 실은 몸에 부담을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목욕에 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입욕법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온천 소믈리에가 만들어졌습니다. 다크로 씨의 퇴근 시간. 다크로 씨 부인이 남편을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욕조에 물을 받는 것이다. 저녁 7시, 다크로 씨는 반신욕으로 하루의 피로를 푼다. 그에게 욕조는 목욕을 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신문을 보고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공간이다. 밤 9시, 아버지를 이어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반신욕을 한다. 태어난 이후 쭉 반신욕을 해온 추르타 다문에게 욕조는 아주 편안한 장소다. 다문은 이 시간에 주로 하기 어려운 공부를 한다. 집중이 잘 되기 때문이다. 뭐랄까, 마음이 편할 것 같은 그런 해방감이 있는 장소에서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공부를 하면요, 집중력이 더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밤 11시. 가장 늦게 욕조에 들어가는 것은 엄마다. 잠들기 전까지 취미 생활을 하며 이곳에서 휴식을 취한다. 또한 피부를 가꾸는 시간이기도 하다. 반신욕을 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가 정말 좋아지거든요. 전 거의 화장품을 안 쓰는데요. 오히려 화장품 사는데 돈 안 들고 가게에도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반신욕을 하면 젊어지거든요. 반신욕은 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건강의 기본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화목한 가정의 기본입니다. 반신욕으로 건강을 지키는 다크로 씨 가족. 반신욕은 이들에게 어떤 보약보다도 좋은 건강 파수꾼이다. 건강을 위해서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취미 생활이 돼버린 반신욕은 가족을 묶어주는 끈이다. 아파트의 보급과 욕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서구식 목욕 문화가 정착했다. 그러나 급증한 것은 욕조에 들어가지 않은 채 샤워만을 하는 경우다.
오히려 탕 속에 들어가는 입욕은 점점 줄어들었다. 실제로 목욕을 할 때 욕조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입욕 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얼마나 자주 입욕을 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00명 중 일주일에 3번 이상이라는 사람은 13%밖에 되지 않는 반면 한 달에 2번 이하라는 응답자는 62%나 됐다. 샤워의 좋은 점은 단시간에 땀을 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상의 피로를 풀거나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을 때에는 샤워가 맞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역시 욕조에 들어가는 것이 몸이 깨끗해지고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몸속의 피로 물질이나 노폐물을 빨리 소변으로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찜질방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찜질방이나 사우나뿐 아니라 전신욕도 무리하게 하면 혈압을 올리는 등 심장에 해로울 수 있는데요. 반신욕은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안전한 목욕법입니다. 일본의 도시생활연구소에서는 반신욕을 비롯해 건강한 목욕에 대한 5가지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물의 온도는 40도를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시생활연구소에서는 열탕과 온탕에 대한 비교 실험을 했는데요. 욕조 하나는 물의 온도를 43도의 열탕으로 하고 한쪽은 37도의 온탕으로 각각 반신욕을 한 뒤 몸의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실험 결과 열탕에서는 심장 박동수가 급격하게 올라갔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반면 온탕에서는 심장 박동이 크게 올라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열탕에서 계속해서 목욕을 한다면 그만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욕조의 물을 가득 채우지 말라는 것인데요. 몸에 무리가 없는 물의 양은 갈비뼈 사이 흉골의 끝부분인 명치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목욕탕의 기온을 보통 실내 온도보다 따뜻한 22도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계절이나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22도에 맞췄을 때가 가장 쾌적한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생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욕실 온도를 10도에 맞췄을 때보다 22도에 맞췄을 때 스트레스가 훨씬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식사 전후와 운동 후 30분 안에는 목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는 위나 장 같은 소화기관에 혈액이 몰려야 되는데 이때 욕조에 들어가면 피부 표면 쪽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소화불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한 운동을 한 후에도 근육에 혈액이 집중되기 때문에 입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론 목욕을 할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음악은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등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을 줄여서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신욕은 만병통치를 위한 치료법이라기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건강 관리는 좋은 치료를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 생활 습관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반신욕으로 올 겨울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